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차 되는 주부예요. 제 낙은 유일하게 이 라디오를 틀어놓으면서 집안일을 하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항상 듣기만 해왔는데 저도 제 이야기를 오늘은 써보려고 해요. 남편과 전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을 거쳐 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 케이스예요. 서로 너무 사랑했어서 이 사람의 능력적인 부분보다는 인성 부분을 중요시했어요. 저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남편을 믿고 결혼을 했어요. 전 결혼 전 제과 제빵을 배워 브랜드 빵집에서 제빵사를 했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회사원이었고요. 딱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서로에게 알맞춤으로 결혼을 하였지만 문제는 결혼을 한 뒤 벌어졌어요. 남편에겐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야심과 야욕이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과 성향은 정반대였어요. 처음엔 그런 부분이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남자답고 꿈이 크다 보니 하고 싶어하는 분야도 굉장히 확실했어요. 하지만 과했죠. 뭐든 본인이 하는 게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부분이 강요가 되니 듣는 사람 입장에선 힘들어지더라고요. 넌 그게 문제라니까. 이제 결혼도 했는데 남자가 임마 꿈 좀 크게 가져라. 평생 중소기업에서 못 벗어나 그러다가 네가 좀 남자답게 뭘 해야지. 재수씨도 고생 안 하는 거다. 나 봐. 결혼하고 우리 와이프 딱 살림만 하면서 편하게 쉬게 하잖아. 그러게 형도 참 대단해. 어렸을 때부터 꿈도 많았고 크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잘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나는 뭐 그럴 간덩이인가? 그냥 지금도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사는 것도 만족해. 빚도 없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유, 서방님. 그래도 좀 그건 아니죠. 여자라면 다 저처럼 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동서, 아직도 빵 구워요? 빵 구워서 얼마나 번다고. 그리고 그거 얼마나 힘든 육체적 노동인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죠. 돈을 어떻게 벌지? 네, 아직 다니고 있어요. 왜요, 형님? 전 그래도 지금이 좋은데요. 걱정도 없고 그냥 이대로만 쭉 갔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참 동서랑 서방님이랑 잘 만났네.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그래도 이왕이면 사모님 대접은 받고 살아야지, 안 그래? 간혹 이렇게 만나는 날이면 형님네 부부는 저희를 조금 얕잡아 봤어요. 지금 아주버님은 임대업을 여기저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간호사셨던 형님은 아주버님이 돈을 벌자마자 병원을 그만두고 내조에만 전념한 것이었죠. 본인들은 그렇게 사니까 상관없었는데 이 부분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께도 전파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어요. 가만히 계시던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한 아주버님 말에 휩싸여서 저희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항상 바라보셨거든요. 하지만 모든 정답의 답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끼리 이렇게 소소하게 사는 것도 행복하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이 귀한 송로버섯을 다 사왔어. 하여간 첫째 너 돈 큰 건 알아줘야 한다. 뭘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도 않아. 그냥 오라니까. 여기가 너네 집이지 뭐 남의 집이니? 아유, 고마워. 아니 둘째네 너는 뭐 그냥 온 거야? 빈손으로? 전 그냥 어머님이 반찬 가지러 오라길래 왔는데 형님도 계셨네요.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셨으면 말씀하시죠.
제가 사왔을 텐데 지금이라도 사올까요?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 빵은 가져왔어요. 아까 가게에서 끝나고요. 동서도 참 센스 없다. 어머님 뻔히 계시는데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려야지. 지난번에 어머님이 해주신 대출 덕분에 또 크게 한 건 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이가 요새 통 바빠서 들르질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대신 온 거예요. 아유, 무슨 그게 일이라고. 큰일 하는 사람 돈 필요한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어려워 말고 언제든 말해라. 내가 더 고맙지. 용돈도 두둑이 주고 우리 아들 잘 되는 거 보면 기분도 좋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고마워 안 해도 된다. 다 상부상조지. 역시 어머님은 말이 잘 통한다니까요. 성규 씨가 어머님을 닮은 것 같아요. 통 큰 거 보면. 항상 감사드려요. 어머님은 보란듯이 저와 형님을 비교했어요. 자식이지만 못 사는 자식, 잘 사는 자식을 비교하고 항상 저울질 하셨죠. 저희도 늘 때가 되면 용돈도 드리고 했지만 잘 버는 형님네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바란 건 아니었지만 저와 남편에겐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땡전 한 푼 떨어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네는 늘 해마다 가끔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아주시고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님 집을 어머님이 하시겠다고 한 거니까요. 그냥 차별하는 모습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한테도 그랬지만 남편과 아주버님에겐 더욱더 심하게 하셨죠. 어렸을 때부터 남편은 형과 차별을 받았다고 했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 남편은 분명 섭섭함이 가득할 것이라고 보였죠. 하지만 어머님은 뭐가 잘못인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아주버님과 많이 닮아 있구나라고 느껴졌어요. 참 별로였죠. 아니 넌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이제 오냐? 그냥 회사 다니는 녀석이 어찌 사업하는 네 형보다 바빠? 어? 참나. 아 미안해요 엄마. 요즘 야근도 많고 이래저래 바빴어. 자주 올게요. 왜? 둘째 아들 보고 싶었어 엄마? 그런가 본데. 보고 싶긴? 내가 널 왜 보고 싶어? 성규가 보고 싶으면 보고 싶지. 너야 회사에서 주는 밥 또박또박 먹고 힘든 일이 뭐가 있겠어? 언제나 걱정되는 건 성규지. 안 그러냐? 밥은 제때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바빠서 밥은 거르는 건 아닌지. 에이 엄마는 제 걱정을 뭐하려 해요. 민규가 걱정이지. 꿈도 없고 그냥 이런 생활에 안주하는 것 같아서 형으로서 걱정이죠. 그러니까 말이야. 뭐 네가 하는 일 민규도 같이 해보거나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민규도 좀 자리를 더 잡았으면 하는데. 자기가 할 의지가 있어야 하죠. 평생을 저렇게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인생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아니 형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나름 중소기업이지만 큰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형처럼 사업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실패자야? 엄마랑 형 되게 웃기게 말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안 그래? 너 위에서 하는 말인 것도 모르냐? 하여간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는 좀 포부가 커야 된다니까. 이게 다 포부가 작아서 소갈머리도 작은 거라고. 안 그래요, 엄마? 아니,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나랑 다르냐? 참나, 아휴. 그러니까 말이야. 너랑은 비교도 안 되지.
어디 너랑 비교하니? 제가 너랑 비교할 급이나 되니? 일단 밥 먹어라.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늘 무시하는 시댁, 그리고 사사건건 우리 부부가 실패자처럼 여기는 형님네. 그런 것들이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들도 회사나 병원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렇게 평범한 회사원을 비하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매번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비교를 당하니 정말 자존심도 많이 상해했죠.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남편은 저에게 늘 미안하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억눌려온 그런 차별과 상처를 미안하다고 하며 하소연하는 날이었죠. 그런 모습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오히려 제가 더 남편이 걱정이었지만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하다고 하였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죽했을까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네. 형수님 보면 부럽지? 집에서 맨날 그렇게 우아하게. 너도 그러고 싶지? 아니, 전혀. 난 내일 하는 거 좋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가 행복하다는데 왜 그래? 자기도 설마 야심 이런 거 있는 거야? 난 그런 자기 말고 지금의 자기가 더 좋아. 그러니까 기죽지 마. 기죽다니. 나도 우리 생활에 만족해. 집은 청약 꾸준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도 혹시라도 형수가 부럽거나 하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너 힘들지 않게 한번 해볼게. 일이 안 힘든 건 아니지만 나도 내 일 좋아하고 형님처럼 살고 싶진 않아. 나도 일하면서 원동력을 많이 얻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난 오히려 자기가 더 걱정이야. 혹시라도 형한테 휩쓸릴까 봐. 지금 자기도 충분한 거 알지? 남편의 말이 고맙더라고요. 항상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남편이었지만 이럴 때 이렇게 저에게 말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그만두고 형님처럼 살게 해주겠다는 말. 이 말 한마디가 깊은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감동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형님네가 부럽진 않았어요. 인연을 끊고 싶었지만 그래도 천륜이니 그러진 못했죠. 어느 날 형님이 제가 쉬는 날 본인 집으로 소환하더라고요. 간혹 뭐 부탁하실 게 있으면 소환하셨던지라 대수롭지 않게 그 집을 방문했죠. 집에 가보니 형님 지인들이란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절 왜 불렀지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은 용건을 물었습니다. 아, 형님, 저 왔는데 혹시 무슨 일이에요? 오늘 뭐 모임 있으신가 봐요. 근데 왜 저를 부르셨어요? 하실 말씀이라도. 아니, 아주머니가 발목이 삐끗하셔서 병원 가셨거든. 근데 우리 디저트 해줄 사람이 없잖아, 그럼. 그러니까 동서가 제빵사로서 우리 쿠키류 좀 만들어줄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내가 이따 두둑히 챙겨줄게. 아마 오늘 일하고 온 일당보단 훨씬 많을걸? 아마 베이킹 재료는 주방 쪽에 가면 다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얼른 쿠키류 좀 준비해줘. 알았지? 어머, 그래요. 예희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빵이나 쿠키를 잘 만든다면서? 한번 먹어보자, 우리도. 안 그래요? 뭐 돈 받고 하니까 상부상조지.
우리 예의가 얼마나 두둑히 챙겨주겠어. 그러니까 주방 가서 한번 구워 와봐요. 맛 좀 보게. 순간 벙쪘어요. 지금 본인 일하는 아주머니 대신 저보고 쿠키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갑자기 확 열받더라고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일당을 줄 테니 가서 쿠키를 만들라는 말이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전 그 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친구도 어쩜 그리 본인이랑 똑같은지 처음 본 저한테 주방 가서 쿠키를 구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혔죠. 절 불러서 고작 한다는 말이 본인 집에 쿠키를 구워 사람들한테 대접을 하라는 게 진짜 정상적인 내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지금 형님네 식모라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일당 주면 좋아서 시중 둘 줄 알았어요? 어머, 왜 화를 내고 그래?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아니, 동서 특기잖아. 매일같이 빵 반죽, 쿠키 반죽 하는 거 아니여? 참나. 돈 준다니까? 아,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러냐고. 꼭 가난한 것들이 배배 꼬여있지, 안 그래? 나 진짜 어이없네. 지금 동서가 나 망신 주는 거야. 망신은 당신이 나보고 주는 게 망신이고, 못 빼어먹어가지고 어디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좋아라도 할 줄 알았어? 너 오늘 일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아, 쿠키 좀 구우라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일당도 준다고 했고 너 돈 필요한 거 아니야? 당신이 주는 이딴 푼돈 필요 없어. 나도 먹고 살만 하거든? 왜? 집에서 사모님 소리 듣고 우아하게 차나 마시니까 진짜 사모님 된 거 같니? 정신 차려. 망하는 거 한순간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그따위로 쓸래? 오늘 일 나도 가만 못 있어. 알겠니? 원래도 개념이 없다고 참 많이 느꼈지만 오늘 일은 정말 가장 어이가 없을 만큼 역대급이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주방 앞치마를 형님에게 던지고 나와버렸죠. 형님은 본인 친구들 앞에서 제가 망신을 줬다며 아주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끝까지 저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쌍욕을 하는 형님을 보며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저조차도 분노가 들끓더라고요. 이 일이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길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당장 시댁으로 튀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뻔했습니다. 형님이 울고불고 어머님께 제욕을 했으리라곤 상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전화가 오다니 웃기더라고요. 제가 잘했든 못했든 어머님은 무조건 형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 내내 불쾌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너 오늘 일 끝나고 당장 우리 집 들러라. 내가 무슨 말 할 건지 대충 알고 있지? 각오 단단히 하고 와야 할 거야. 알겠니? 저 오늘 바쁜데요. 일 끝나고 회식 있어요. 오늘은 못 가고 다음에 갈게요. 무슨 일인지 대충 알겠으니까 그때 가겠습니다. 잔말 말고 와. 안 오기만 해봐. 민규랑 너랑 이혼시킬 줄 알아. 이게 어디서 말대답을. 하여튼 꼭 들려. 할 말 있으니까. 본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통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전 일이 끝나자마자 어머님네로 갔었죠. 저 역시도 제 이야기를 어머님께 좀 해드리려고 했어요. 이번엔 형님 잘못이라는 걸 꼭 밝히고 싶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지만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저에게 부채 같은 걸 던지며 큰 소리로 절 꾸중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잘못 맞았으면 얼굴에 큰 상처가 날 뻔했죠. 형님과 함께 무식이 쌍 콤보구나 라고 느꼈어요. 최악이다. 정말 이렇게 말이에요. 네가 네 형님한테 앞치마 던지고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망신 줬다며? 애가 어쩜 이리 꼬여있어? 얘기 들어보니까 네 형님이 네가 만든 쿠키가 좀 먹고 싶었나 본데 그걸 못 해줘? 너 뭐 자격지심 있니? 그 집 가니까 부럽고 그래서 그런 거야? 네? 아니 쉬는 사람 불러서 일당 줄 테니 본인 집안일 시키는 게 제정신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이었으면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했겠죠. 돈 줄 테니까 당연히 해라. 이게 어디 나라 화법이에요? 아, 어머님도 똑같아요. 어머님이 저라도 그저 그러시겠어요? 그래, 그게 뭐가 어떠니? 너 돈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랬나 본데. 얼마나 마음이 깊어, 안 그래? 그냥 주면 안 받을까봐 쿠키 핑계대면서 했나 본데. 넌 어쩜 너네 형님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애가 어떻게 저렇게 못났는지. 네가 우리 민규 옆에 있으니까 민규가 안 풀리는 거야, 알아? 성규 봐라. 와이프 잘 얻어서 사업 그렇게 턱턱 풀리는 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디서 큰 소리야 저게? 정말 너무하시네요. 돈 없는 아들 며느리는 어머님 자식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겠네요. 뭐라고? 이게 진짜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러니까 너라도 성규 좀 설득해서 장사라도 하던지. 뭐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 네 형님한테 무시도 안 받고. 어쩜 부부가 쌍으로 꿈도 없고 포부도 없어? 요즘 세상엔 한방이야. 알겠니? 아이고 답답해. 어머님은 또다시 그렇게 모욕을 주더라고요.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그저 이 집에서 조아 남편은 그냥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잘 되는 아주버님 댁은 본인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며느리였고요. 정말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저 참으니까 그냥 우리를 소닥 보듯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젠 참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남편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 남편도 화가 났죠. 오히려 남편은 저의 편을 들어주며 흥분을 하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그래도 전적으로 내 편이 있다는 거에 대한 안심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야? 아니 형수님 진짜 너무하네. 엄마도 그렇고. 자기 마음 많이 안 다쳤어? 내가 어떻게 해줄까? 당신까지 나설 필요 없어. 이제 그냥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할게.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늘 참기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소닥 보듯이 하는 것 같아. 안 그래? 어차피 잘 봐주지도 않는 거 내 마음대로 해볼래. 당신은 나 응원해 줄 거지? 알겠어. 난 자기 하는 거 다 응원하지. 그러니까 참지 말고 자기도 질러버려. 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병되니까. 한 번만 더 건들면 그땐 폭발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놀라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기도 많이 참았잖아. 다행히도 남편은 전적으로 저의 편이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 위하며 살아갔어요. 시댁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저희를 차별하거나 하는 날도 많았지만 꿋꿋이 참고 또박또박 따져 대들었습니다.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기 시작하자
어머님과 형님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사실 참 고소하더라고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밟히는 거였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생신 겸 다 같이 시댁에 모이는 날이 되었어요. 이날도 아주버님네가 온다는 소식에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하며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어요. 오늘만은 아무 일도 없길 바라며 말이죠. 한편으론 날 건들면 오늘은 진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마음 먹고 가니 정말 전투장에 가는 싸움꾼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아이고, 어서 와라, 우리 장남. 힘들었지? 내가 우리 며느리랑 장남 좋아하는 새우튀김이랑 굴전 해놨다. 어머, 뭘 그렇게 손 가는 걸 많이 하셨어요. 아유, 우리 어머님 고생하셨겠네. 동서는 그날 그러고 가서 전화도 안 하더라.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어머님은 민규 씨도 굴전 좋아하는데 꼭 아주머님 쪽으로 많이 놓으시네요. 자기야, 이거 먹어봐. 큰일 나는 사람이 먹어야지. 너도 참. 눈치가 없어. 아휴, 그러니까 저렇게밖에 못 살지. 낄 때 안 낄 때 구분이 안 서서야 원. 제가 얄미롭게 어머님이 아주버님 드릴 굴전을 남편 쪽으로 갖다 놓았어요. 어머님과 형님이 절 째려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렇게 한참 밥을 먹으면서 또 아주버님과 형님의 자랑질을 듣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마치고 이제 간단한 다과상을 차리려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형님은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앉아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어머님은 그냥 두고만 보셨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며느리니 똑같이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형님,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거기 상 좀 훔쳐주시겠어요? 이제 과일 깎을 거라서요. 상 좀 훔쳐주시고 이것 좀 날라주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은 아까부터 제가 거슬렸는지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순간 어안이 벙벙했어요. 너무 놀라 제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형님은 저에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천성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말이에요. 야, 주공 사는 주제에 너 왜 이렇게 건방지니? 우리 집 9억짜리 브랜드 아파트에 살아, 이년아. 네가 나를 홀대해? 그때부터 너 내가 아주 알아봤어. 너랑 나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지금 엉기는 거니? 어디서 이게 진짜? 아유, 열받아. 뭐라고요? 이거 안 나요? 아! 그거 모르나 본데 그 집 본인네 집이라고 생각해? 시숙이 그 집 날려먹은 건 모르나 보지? 제 말에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있던 것을 푸르고 형님은 무슨 말이냐며 따져 물었어요. 일단 머리채 잡힌 게 억울해서 전 형님의 뺨을 한 대 내리쳤어요. 제가 뺨을 치고 나니 시어머니도 노발대발 난리가 나시더라고요. 감히 제가 형님을 때리니까 말이에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못 배워먹게 형님의 뺨을 쳐? 아이고 우리 며느리 괜찮니? 얘 좀 끌어내. 아니 하도 주제 파악을 못하시길래 정신 차리라고 한 대 쳤어요. 아주버님이랑 이런 얘긴 안 하나 보죠? 항상 좋은 얘기만 하시나 봐요. 아주버님, 저희 집 와서 돈 해달라고 했던 얘긴 왜 안 하셨어요? 그렇게 사업이 잘 나가고 하신다면서 결국 집까지 말아드시고 아마 그거 월세인데 형님은 모르시나 봐요? 내가 어디까지 잘난 척 하는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아주 가관이네. 사실 아주버님이 최근에 저희 남편에게 따로 만나자고 하면서 가진 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가는 아주버님이 돈에 쪼들리고 있다고 여윳돈 좀 꺼달라고 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형이라고 안쓰러웠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을 했지만 전 아주 꼴이 우습더라고요. 그렇게 사업가를 해야 한다며 저희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결론은 돈이 없어 주공사는 저희에게 손을 벌린다는 게 말이에요. 제가 발악을 하며 이런 얘기를 폭로하자 형님은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웃기던지. 뭐?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어디서 없는 뻥을 쳐 이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니? 당신 아니지? 사실대로 말해봐. 지금 얘가 제정신이 아니라 막말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집을 날려? 그 집을 내가 어떻게 장만했는데? 아니, 내가 차근차근 말하려고 했어. 이제 더 이상 엄마네도 대출이 안 되니까 우리 집 담보로 일단 해놨거든. 그러다가 좀 어려워져서 월세로 돌렸어. 월세 내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 자기, 나 믿지? 나 잘 일어서는 거 알잖아. 아니, 재수씨, 이런 얘기를 여기서 폭로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마음의 준비도 없이. 아휴, 내가 집에서 설명할게. 뭘 설명해? 사실대로 얘기해. 엄마 아버지한테도. 형 부도 직전이잖아. 그때 나보고 술 먹으면서 사업 절대 하지 말라며. 아니, 이게 다 뭔 소리니? 부도 직전이라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니잖아. 우리 아들이 망할 리가 없잖아. 망했대요.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본인 아들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지금 돈에 쩔쩔매고 다니니까. 내가 입 다물려고 오늘 그렇게 마음 먹고 왔는데 참 내 입을 기꺼이 열게들 하시네요. 이러는 게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인가? 어떡하실래요? 너 헛소리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망할 것 같아? 웃기지 마. 부자는 3대가 먹고 산다고 했어. 알아?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이 망해 간다는 거야? 망했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큰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시어머니는 애써 부정하셨고 형님 또한 망연자실 표정이더라고요. 사실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프긴커녕 진짜 고소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생각 없는 부부로 한심하게 취급하더니 결국 사업가의 말로라니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었죠. 얼마나 통쾌하던지. 저희 보고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지 말라면서요. 근데 결국 꼴이 이게 뭐예요? 아주버님 파산해도 그 빚 다 못 갚아요. 어머님네 집 담보대출에 본인 집 담보에. 아니지, 이제 본인 집도 아니지. 여기저기 사채 끌어다 쓰고. 형님 사모놀이 못해서 이제 어떡해요? 저희 제빵소 자리 하나 알아봐 드려요? 아휴, 웃음이 나네요, 정말. 그렇게 저희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해놓고 이제 모든 진실이 까발려지니까 할 말이 없나 보죠? 그걸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아니지 여보. 아니잖아, 지금 제가 한 말 다 거짓말이잖아, 안 그래? 그럼 우리 망했다는 거야, 거의? 이럴 수가 없어. 너 내 돈 어떡할 거니? 우리 집 담보로 받은 그 많은 대출들 어쩔 거야,
아이고, 어떡해. 다들 그만 못해. 좋은 날, 아유, 내가 자식 새끼들을 잘못 키웠지. 다들 가거라. 꼴도 보기 싫어. 아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시아버지는 다들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결국 아주버님은 그 많은 빚의 허덕이다 파산 신청을 했죠. 그리고 형님은 돈 없이는 못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형님이 이혼을 요구하자 어머님은 형님에게도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그에 못지않게 형님도 어머님께 대받아치더라고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흥미진진한 싸움 구경이었죠. 얼마나 고소하던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혼을 해? 어려울수록 서로 도와야지. 어쩜 너밖에 몰라? 내가 너 마음에 안 드는데 얼마나 참고 지켜봤는 줄 알아?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아들 끙 떨어지니까 이혼을 한다고 해? 어쩜 그렇게 너만 아는 거니? 제가 뭘요? 아니, 이 사람 이제 돈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저 절대 못 살아요, 돈 없이는. 어머님이 이 사람 빚 갚아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 이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럴 권리 없으세요. 알겠어요? 아유, 구질구질해. 형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님은 형님을 머리채를 쥐잡듯이 흔드셨고 형님은 그대로 나가 떨어졌죠. 얼마나 웃기던지.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고부 사이가 저렇게 끝나니까 참 돈이 뭐길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도 악다구니 치며 소리를 질렀죠. 이건 정말 돈 주고도 못 볼 구경거리였어요. 돈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사이가 회행하니 틀어지니 어떻게 보면 저런 것도 잘 맞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미의 그딸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서로가 생각하는 이익관계가 틀어지자 돌변하는 꼴이란. 이 나쁜 년, 돈만 바라는 고얀 년, 너 내가 잘 살길 내버려 둘 것 같아? 너 취직하는 데마다 가서 내가 깽판 칠 거야. 알겠어? 네가 어디 우리 아들 버리고 잘 사나 보자. 천하의 못된 년 같으니라고. 아유, 억울해. 저런 년 배불리겠다고 우리 아들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안 온다 아주. 아이고. 얘 둘째야. 이 사태를 어쩌면 좋겠니? 응? 왜 저한테 물으세요?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한테 자식은 아주버님이랑 형님, 아니지, 저 여자뿐이었잖아요. 이제 와서 둘째를 찾으면 뭐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데요? 어머님도 뿌린 대로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손도 안 벌리고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저희한테 기댈 생각 눈꼽만큼도 하지 마세요. 늙어도 혹시라도 아프게 되시더라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뭐 말은 내 맘대로 해도 되겠지. 너 그따위로 살지 마. 천박한 게 사모행세하다 꼴 좋다. 어디 이제 구질구질하게 살아봐. 넌 그게 잘 어울리니까. 두 분 다 아주 통쾌하기 짝이 없네요. 이제 아주버님 도와서 빚이나 갚으세요, 다들. 전 이 말을 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아주버님은 끝까지 저희에게 도와달라고 하였지만 남편도 단단히 마음을 먹어서인지 상대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댁과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손절했습니다. 남편도 그동안에 쌓여있던 앙금이 얼마나 큰지 상대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청약에 당첨되어 그래도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오히려 시댁과 절연하고 나니 참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집에 이사를 가자마자
전 아이들도 가지고 아이들도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 날에도 시댁엔 절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더라고요. 간간히 전해 듣기로는 형님과 아주버님은 결국 이혼을 했고, 아주버님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가 결국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병원에 다시 취직을 하였는데 그놈의 사무행세를 못 버린 것인지 다니는 병원마다 사람들의 등살에 매번 한 달을 못 채우고 일을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고 웃기던지.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렇게 애타게 큰아들 사랑을 외치시던 분이 막상 작은 아들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집도 다 넘어가고 지금은 무슨 빌라 월세를 살고 있다고 했어요. 참 본인들 복을 발로 찬 것이죠. 두 분 다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월세 낼 형편도 간신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안 좋았지만 저희에게 했던 행동들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남편도 제 마음과 같았고요. 뭐 남편은 저보다 더 앙금이 많겠지만요. 그렇게 돈 잘 버는 아들 있을 땐 거들떠도 보지 않더니 지금은 오히려 저희와 다시 화해하고 싶어 한다니 말이에요.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화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오히려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쩜 누구 하나 안 이쁜 자식이 없는데 그렇게 차별을 했는지 말이에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서 글을 쓰고 있지만 다시 되돌아봐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네요. 이 글을 쓰며 또 다짐합니다. 난 저렇게 자식들을 차별하고 키우지 말아야지라고 말이에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